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남도 해안에 왔습니다. 해안반도라 불리는 이 지역은 해안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꽃과 산과 바다와 자연이 조화로운 슬로우시티 해안여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안반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유추여행이 선정한 해안여행 베스트 8 코스를 위에서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신두리 해안사구와 두웅습지, 말리포 해변, 파도리 해식동굴, 네이처월드, 꽃지 해변, 안면도 수목원, 그리고 백화산과 백화산 구름다리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여행 정보와 꿀팁을 보러 출발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여기는 신두리 해안사구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바로 건너편에는 신두리 사구센터가 있습니다. 해안사구는 저쪽으로 길 따라서 쭉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이쪽으로요. 신두리 해안사구 입구입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9시부터 하절기에는 18시, 동절기에는 17시까지입니다. 이렇게 가장 엑기스를 볼 수 있는 A 코스를 돌아보겠습니다. 친절하게도 관람 방향 편말이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 방향으로 가세요. 모래언덕에서 자라는 해당화를 비롯한 식물들이 아주 신비롭죠. 바로 옆에는 캠핑장도 종종 있습니다. 캠퍼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신두리 해안사구는 빙하기 이후 15,000년 전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강한 바람에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해안가로 운반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언덕을 이룬 퇴적지형의 전형입니다. 여기는 모래언덕입니다. 포토존이라고 써있네요. 아주 예쁜 사진 찍기에 아주 좋겠죠. 꼭 이집트에 온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가봤냐고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한국에서 즐기는 사막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네요. 모래언덕을 돌아 나와서요, 쭉 올라가다 보면요, 모래언덕 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래언덕 전망대에서 돌아 나와가지고요, 쭉 가다 보면 여기는 꼭 스코틀랜드에 온 것 같습니다. 전망이 기가 막히죠. 스코틀랜드 가봤냐고요? 못 가봤습니다. 방금 앞에 보이던 그 전망대에 올라와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서해바다와 신두리 해안사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아주 멋있네요. 이렇게 A 코스를 한 바퀴 도는 데는 30분에서 40분이면 충분합니다. 해안사구에서 나와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신두리 해변 입구가 나오죠. 신두리 해수욕장입니다. 고운 모래로 된 넓은 백사장에 물이 맑고 깨끗한 곳으로 수온이 높고 경사도도 완만해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아주 적합한 해수욕장이죠. 광활하게 넓은 해변이 아주 인상적인 곳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5분 거리에 두웅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웅습지는 200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요, 2007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을 만큼 세계적인 습지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지금 보고 듣고 계시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과 조용함이 너무나 힐링되는 곳이죠. 이곳 습지에는 다양한 개구리가 서식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곳은 모래로 만들어진 호수에 바닷물이 아닌 민물이 고여 있어서 여름에는 수련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습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구역, 출입금지구역이에요. 너무나 조용한 이곳에서 힐링하는 기분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개구리 소리. 울어대는 개구리에게 입으로 개구리 소리 내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두흥습지를 따라서 한 바퀴 도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연히 입장료는 없고요. 이용 가능 시간은 둘레길 입구 편말에 9시부터 17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키는 사람도 없고요. 입구는 상시 닫혀 있어서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보셔도 될 듯 싶더라고요. 이번에는 말리포 해변입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은 은빛 모래밭, 울창한 송림, 낭만이 있는 해수욕장으로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1km 넘게 이어진 활처럼 휘어진 모래사장은 수심이 완만하고 백사장이 넓어서 해수욕하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서핑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어서 서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말리포 해변의 왼쪽 끝에 보면요, 말리포 전망타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밤에 이렇게 레이저쇼도 하는 모양입니다. 말리포 전망타워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말리포 해변이 아주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입장료 무료고요. 운영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이번에는 파도리 해변의 파도리 해식 동굴로 가보겠습니다. 파도리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해식 동굴로 갈 수 있죠. 파도리 해수욕장은 백사장 면적이 3만 제곱미터, 길이는 1km, 폭은 30m입니다. 옆으로 울퉁불퉁한 검은 갯바위가 늘어서 있고요. 해변에는 작은 해옥으로 덮여 있습니다. 해옥은 파도에 씻긴 작은 돌을 말하는데요. 채취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져가시면 아니돼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해식 동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바위를 돌아서서요, 이렇게 넘어오면요, 멋진 해식 동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연이 만들어낸 바위 동굴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면요, 아주 멋진 포토존이 나타나게 되죠. 남들이 찍은 사진들은 멋있던데요, 모델이 멋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동굴의 바로 옆에도 또 멋진 동굴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멋진 포토존이 되겠죠. 여기는 게다가 이렇게 쌍굴이네요. 여기를 오시기 위해서는 서해바다의 물때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바다가 만조일 때는 이곳이 물에 잠겨서 이곳에 올 수 없으니까 간조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만 합니다. 물때를 확인하시려면 검색창에 서해바다 물때라고 검색하거나 바다타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도리 해수욕장은 다른 서해안 해수욕장과는 달리 바닷물이 맑고 깨끗해서
매년 5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해수욕장의 왼쪽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왼쪽에도 아주 멋진 해식 바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네요. 저기가. 파도리 해수욕장과 해식 동굴이었습니다. 맛있네. 이번에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네이처 월드에 왔습니다. 태안 네이처 월드는요, 꽃축제와 빛의 축제가 함께 열리는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곳이죠. 네이처 월드 꽃정원 입장료는 대인 10,000원, 청소년 8,000원, 꽃정원 빛축제 통합권은 15,000원입니다. 물론 꽃축제는 1년 365일 열리는 건 아니고요. 봄꽃과 가을꽃이 만발할 때 가면 아주 좋은 곳이죠. 피크 시즌이 아닌 때에는 주말에만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크게 볼거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은 5월 중순에 촬영한 것인데요. 다른 꽃정원과는 달리 5월까지 꽃들이 싱싱해서 관람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아주 예쁜 포토존들이 많이 있어서 봄꽃과 가을꽃이 만발할 때 방문하시면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겠죠. 여기는 꼭 제주도에 온 것 같네요. 이 전동차는 이용료가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입니다. 이것을 타고 꽃정원을 한 바퀴 돌아볼 수가 있죠. 꽃정원 관람이 종료되는 18시에는 모두 밖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빛축제를 이용하시려면요, 빛축제가 시작되는 시작 시간에 맞춰서 다시 재입장을 하셔야 합니다. 빛축제 입장료는 꽃정원과 동일하고요. 연중 무료입니다. 운영시간은 시기별로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18시에서 22시 30분까지, 19시에서 22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두워지기 전에 입장을 하면 조명들이 아직 빛을 덜해서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두워진 후에 입장하시면 빛축제의 진가를 보실 수 있죠. 이렇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아주 멋있어지더라고요. 신데렐라가 발이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여기는 아주 멋진 포토존이겠죠. 이렇게 해서 네이처 월드 꽃정원과 빛축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면도로 들어와서요, 꽃지 해변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꽃지 해변 바로 앞에 주차장이고요. 꽃지 해변에는 할미바위와 할배바위가 아주 유명하죠.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할매바위가 되고요. 큰 바위는 자연스럽게 할배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처럼 마주선 두 바위의 모습이 애틋해 보입니다. 이 할매바위와 할배바위 너머로 떨어지는 일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이 모습을 사진에 담고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모여드는 곳이죠. 할미 할배바위 왼쪽으로는 5km가 넘는 백사장이 펼쳐져서 가족과 연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바닷가에서 먹는 낚시 해삼 멍게와 소주 한잔, 캬, 기가 막히겠죠. 꽃지 해변과 할미할배 바위였습니다. 꽃지 해변에서 옆으로 5분 거리에 안면도 수목원에 가보겠습니다.
안면도 수목원은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함께 있어서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 1,500원, 어린이 700원이고요. 입장시간은 하절기는 9시부터 18시,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휴무라고 하네요. 입구를 지나서요, 상록수원을 지나고 산속 숲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들렸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엑기스인 생태습지원, 청자자수원, 아산원, 철쭉원을 지나서 나오는 코스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장승고개이고요. 상록수원을 지나서 산속 숲길을 걷다 보면요, 밑으로 수목원이 한눈에 보입니다. 안면도는 소나무가 유명합니다. 안면송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죠. 여기는 전망대고요. 전망대에서 수목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여기는 생태습지원이고요. 아까 전망대에서 봤던 부분이 바로 여기죠. 여기는 아산원입니다. 아산원에서는 고즈넉한 한옥과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리 오너라 한번 해봤습니다. 풍류라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곳 같으네요. 여기는 지피원이고요. 예쁜 사진 찍으라고 이런 것도 해놨네요. 예쁘게 포즈 한번 잡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수목원은 산등성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쪽 산등성이를 쭉 한 바퀴 걸어도 되고요. 쭉 들어갔다가 이 밑에 있는 엑기스를 쭉 보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수목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 쪽에도요, 이렇게 안면 소나무 숲이 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에서 기거하는 경우 여기 한번 산책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번에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영목항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추천 코스는 아니고요. 여기서 보령으로 넘어갈 경우 해저터널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곳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은 무료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돈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돈을 받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얼마를 받을지 언제부터 받을지는 모르겠고요. 살짝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해질 무렵에 와서 보는 낙조의 모습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안면 원산대교의 모습도 멋있네요. 영목항 전망대에 와서 바라본 서해바다의 아주 멋진 낙조였습니다. 이번에는 태안 시내로 와서요, 백화산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태을암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서 태을암까지 차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백화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가면 차를 타고 태을암,
근처에 있는 바로 여기죠. 여기까지 차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고요. 먼저 태을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마의 삼정불상이 있는 곳이 이쪽이야. 태을암에는 백제의 보물이라 불리는 태안 동문리 마의 삼존불 입상이 봉안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남자가 아주 아담하고 조용해서 좋네요. 저쪽으로 가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백화산 정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일로 가지 않았고요. 바로 여기가 태안마의 삼존 불입상이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안마의 삼존 불입상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백제시대의 유물로 국보 307호라고 하네요. 태을암의 왼쪽에 있는 바로 요 길, 요쪽 길을 따라서 한 5분만 올라가면요, 백화산 데크로드 길이 나옵니다. 이쪽 길을 따라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올라가면 백화산 구름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로드를 걷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는 북봉 제1전망대이고요. 북봉 제1전망대에서 바라본 태안 시내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맑았으면 더욱 좋았겠죠. 날씨가 맑고 좋았으면 바다까지 보이는 곳인데요. 날씨가 뿌연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벽은 군부대 때문에 보안상으로 막아놨다고 하고요. 여기서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쪽으로 150m만 가면 백화산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몇 발자국 안 걸었는데요, 바로 저기 빨간색 뾰족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왔다 갔다. 백화산 구름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화산 구름다리는요, 해발 250m에 위치한 두 개의 큰 바위 봉우리인 봉봉대를 잇는 보도 현수교로서 길이가 74m, 폭이 1.5m, 지상 19m 높이의 시작점 종점부 양쪽에 전망대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죠. 그 전망대 쉼터에서 바라본 모습도 멋있고요. 다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다리 색깔이 빨간 것이 참 인상적이고 멋있네요.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에 왔는데요, 아주 전망이 끝내주게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다리를 걷는 재미도 좋고요, 다리 중간에서 바라본 모습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온 길이고요, 여기서 왼쪽 길로 가야지 백화산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만큼은 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형성이 되는데 말이야. 가는 길이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저렇게 내려가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선 다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요. 이 길은 홍주사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다니는 내내 표지판이 잘 돼 있어서요, 표지판만 잘 보고 다니면 됩니다. 백화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화산은 서해바다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산으로 높이는 해발 284m이고요. 정상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기암괴석과 소나무의 어울림이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정상에서 바라본 태안의 모습이고요. 서해 바다도 볼 수 있었는데 부에서 아쉽습니다. 요 봉수대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모습도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더 좋았습니다. 정상보다요. 저는 못 봤는데요, 백화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또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정상에서 물 한 잔 먹고요,
저쪽에서 와갖고요 다시 온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요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온 길로 내려가면 다시 구름다리로 가야 되는 거죠. 요쪽 길로 쭉 가다 보면은요 표지판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아까 테흐람에서 봤던 백화산 정상으로 가는 길, 그쪽 길과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백화산 정상에서 다시 테흐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화산과 구름다리, 테흐람을 여행을 마쳤습니다. 태안여행 베스트 8 코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두리 해완사구와 두웅습지, 말리포 해변 전망대와 파도리 해식동굴, 네이처월드의 꽃정원과 비축제, 꽃지 해변, 백화산 구름다리와 백화산 정상, 산과 바다, 자연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천혜의 관광지 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